변비약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효과도 별로 없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또 막 제약회사에 저를 좀 잡으러 오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비도 이렇게 큰 중대 질환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걸려서는 안 되는 큰 병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다른 연구 분야로 해서 따로 다루더라도 일상에서 혹시 그러면 약사님이라든가 우리 전 컨설턴트님이 추천하고자 하는 변비 해결법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사실은 약국에서 보면은 뭐 변비 때 먹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뭐 들코락비라든지 뭐 많아요. 또 뭐 이제 뭐 마그네슘 제제도 있고 네네네. 뭐 그 센나이드로 된 것도 있고 이거 참 푸른 주스? 또 뭐 주스도 있고 뭐 또 그거 주스 말고 또 이제 그냥 말린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제품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는 몸속에 식이섬유를 많이 넣어준다라는 개념. 네. 또 한 가지는 움직이지 않는 장을 억지로 움직이게 해서 밀어낸다라는 느낌인데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이제 별로 효과가 그렇죠. 없을 거다. 왜냐? 첫 번째로 이미 거기가 뭔가 막혔기 때문에 변빙이에요. 막혀 있는데 식이섬유를 계속 넣어준다. 더 막힙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에 욕실에서 막 머리 감고 막 머리 말리고 하면은 그 배수구에 네, 머리카락 맞아요. 많잖아요. 네, 네. 그게 식이섬유예요. 그것 때문에 이미 배수가 막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식이섬유 넣어줬어. 꽉 막혀버립니다, 그냥.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억지로 막 해요. 그럼 좋죠. 그렇죠. 억지로 움직여줘서 나가니까. 근데 그 결과 음. 장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나중에 연동 운동을 하지 않는 장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가만히 통 놀았어. 원래 장은 꿈틀꿈틀 하면서 이제 변을 밀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변비약을 그렇게 먹다 보면 얘가 그냥 꿈틀꿈틀 안 하고 약을 안 먹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제 안 나가지죠. 네. 그 의학적으로 보면은 죽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변비약을 오래 먹다가 장이 연동 운동을 아예 멈춰가지고 죽은 그래서 장을 잘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변비약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효과도 별로 없고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막 제약회사에 저를 좀 잡으러 오면 안 되는데. 우리 약사님 항상 이렇게 약 안 좋다 얘기하시면 저 왜 이렇게 기분이 제가- 좋죠? 제가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약사랑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을 까먹어요. 아니요. 약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니요. 해요. 약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긴 하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그 일상적으로 마그응? 물 같은, 원래는 위염약이죠? 네. 수산화 마그네슘으로 네. 된 그 약들을 좀 오버도즈로 복용을 해서 이렇게 배변 유도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다고 보세요? 그것도 위험할 수 있죠. 사실은 그 마그네슘 제제는 신경 안정이라든지 또는 위장 보호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된 약물인데 부작용이 뭐냐면 그게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설사를 하게 돼 있어요. 변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사를 유도하는 그렇죠. 변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설사를 유도시켜가지고 변비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설사라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과량의 마그네슘이 들어오면서 근육 대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그네슘이라는 건 근육을 움직이는 데 필요합니다. 적당한 긴장감을 줄 수도 있고 근육 활동에 분명 필요한 이온인데 그게 과량으로 확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럼 얘가 멘붕 상태에 빠지게 돼요. 네. 그러면 근육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멘붕으로 확 풀어집니다. 풀어지니까 얘가 아이고 모르겠어. 싹 나가요. 그러면 그 상태가 이제 계속 인위적으로 만들어준다. 몸의 근육이 나중에 힘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근무력증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수 있죠. 위험하네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뭐 한두 번 쓰는 거는 큰 영향은 없겠죠?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한두 번 쓴다고 해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질문을 주시면 담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담배 뭐 한두 번 핀다고 해서 폐암 걸려서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두 번 해본 사람들이 한두 번은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계속 가잖아요. 이게 중독성을 가지는 거죠.
물론 이제 마그네슘은 중독성 가지지 않지만 그 변비가 막혔을 때 뚫어주는 그 쾌감은요, 도파민이 자극해서 그 중독성 가집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를 먹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중독 증상을 갖게 돼요. 네. 위험할 수 있어. 다른 또 뭐 변비 해결을 위한 추천 방법. 저는 그러니까 지금 뭐 관장 얘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이제 약으로 해결하는 거 그리고 뭐 관장 뭔가 문제가 있는 거를 어떻게 이제 그 원인을 해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문제 자체만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이제 후폭풍 부작용이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비가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할 얘기 많고 진짜 신랄하게 비판을 한다라고 했던 것도 뭐냐면 변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들이 유산균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하는데 네. 그게 너무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네. 그리고 나서 이 진짜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저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요즘에 조금 변비기가 있다. 네. 지금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 숨을 일단 크게 쉽니다.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네. 약간 장을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큰 호흡을 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이완이 돼서 자고 일어나면 화장실 잘 가더라고요. 실제로 그 배변 문제, 그러니까 변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상당수에서 보각, 그러니까 앞쪽 백 쪽 근육의 힘이 너무 약해서,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적절한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배변을 못하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네. 그것도 상당히 문제라서 말씀하셨던 그 호흡방법은 계속 이렇게 횡격막을 수축이완해서 복압을 이렇게 계속 균형을 맞추고 밀어내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보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대장에 있는, 그리고 장기도 그렇지만, 신경들은 대부분 척추에 붙어 있습니다. 흉추부터 요추 사이에 이제 신경 다발들이 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연결이 되는데, 담요에 먼지가 많이 끼면, 네. 우리 군대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털어야죠. 탁 털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요가 깨끗해지죠. 그런 것처럼 그 장으로 연결된 신경도 자꾸 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경 폐색일 수도 있고 신경이 좀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고 특히 안 움직이시는 분들, 운동 안 하신 분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화불량이라든가 배변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그래서 일단은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일단은 대장으로 연결된 신경 다발을 털어라. 그게 이제 가벼운 뜀뛰기 운동이라든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뜀 뛰는 거 상당히 좋은 운동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운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벼운 조깅, 뭐 러닝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장으로 연결되는 신경들이 다 이렇게 털털털 털려서 제 그러면 통로를 이제 제자리에서도 뛰기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쳐줘도 괜찮을까요? 자극을 시켜서. 쳐주면은 그거는 이제 폭행이죠. 폭행하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자극을 줘서 흔든다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움직이면서 그 신경 경로가 이렇게 재정비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제자리 뛰기, 뭐 줄넘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아니면 제자리 이렇게 털털털 털기라든가 아니면 가벼운 조깅. 또 두 번째는 우리 제가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겠지만은 우리 두 번째 손가락 여기 앞에 대장 경락선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는데 대부분 변비를 가지신 분들은 이제 장상악설, 그러니까 경락이죠. 경락에서 얘기하는 실증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증이라는 거는 장의 에너지가 대장으로 너무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대장 경락을 눌러서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면봉이라든가 아니면 뭉퉁한 볼펜 끝 너무 뾰족한 것을 찌르면 아프니까요. 여기를 7초 정도 꾹 누르시고 떼셨다가 3초에서 5초 정도 쉬었다가 또 꾹 누르시고
이거를 이제 틈 나실 때마다 반복하시면은 네. 장이 꾸르륵 꾸르륵 하고 움직이는 것을 본인이 느껴요. 그리고 배변도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질적인 변비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약을 드시고 뭐 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제 운동도 솔직히 나가기 싫잖아요. 그럴 때는 이 대장을 움직이는 네. 기를 자극해서 계속 대장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경락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마지막, 이거 제가 공개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만 공개하시죠? 제가 지금 변비탕을 개발 중입니다. 변비탕이요? 네? 변비탕이요? 네, 변비탕? 네, 대박. 대박이에요. 그거를 제가 몇 명 실험해서 좀 먹여봤는데, 네. 너무 쾌변을 봐서, 네. 이거 상품으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 아니, 약국에서 정말 많은 제품들을 다루고 있는데, 변비탕을 하면은, 너무 이름만 들어도 그렇죠. 지금 완전 너무 너무 쾌변이 너무 나고. 대박이네, 대박. 근데 저 팔고 싶어요, 저 약국에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식이섬유 하면, 네. 그냥 야채가 다 식이섬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레시피 지금 공개하셔도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조금 맛만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식이섬유가 이제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이 대장에서 이렇게 물에 풀어지면서 물을 더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변비에 더 좋지 않은데 뭐 양배추니 브로콜리니 이런 건 다 수용성 식이섬유거든요. 네. 근데 그거 좋다고 많이 드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 불용성 채소를 이용한 몇 가지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고 소화도 쉽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네. 채소로 구성된 제가 변비탕 좀 특허를 내야 되나 마는. 아유, 무조건 내셔야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변비탕 나오면은 베스트셀러예요. 아니 이게 왜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오신 분 중에 네. 많은 분들이 변비 문제를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얘기를 나눌 마이크로바이옴에서 살짝 언급이 되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뭐 해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고민 끝에 한번 변비탕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와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아직 적잖아요. 구독자 이벤트 하나요? 네 500명 되면은 네. 제가 여기다가 레시피 다 오픈하겠습니다. 오. 아마 이 노벨상 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레시피를 공개하는 거는 이거는 안 팔겠다는 거고요. 네. 제가 만들어 팔아야 되나요? 아니, 맞아요. 500명 기념 추첨해서 네. 보내주기. 보내주는 거는 이제 제가 귀찮고요. 네. 제가 만들어 보내줘야 되잖아. 회사에서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레시피는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도구와 장 보실 때 그 재료만 사오시면 되니까요. 네. 상세하게 레시피를 공개해 드릴 상품으로 테니까. 제조하는 게 좋은데. 네. 근데 이게 네. 좋으면은 좋으신데 현대인들이 바쁜 생활 와중에 이거를 또 만들어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요청이 많다면 제가 상품화까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약사님하고 동업하면 되죠. 그죠? 제가 만들겠습니다. 네. 저희 약국하고 약국에 쫙 깔아야겠어요. 핵심 네. 재료는 하나 공개를 안 해야겠네. 그러면. 변비탕. 이거 오늘 너무 좋은데, 변비탕. 변비탕. 네. 예. 기대하세요. 네. 곧 500명 되면 오픈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변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또 변비와 무관하지 않은 또 장내 미생물과의 연관성. 네.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